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운동선수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금메달을 꿈꾸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1. 독서. 부자들 집에는 개인 서재나 도서관이 있습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많은 책을 사서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책을 많이 읽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수입은 우리가 책을 읽은 양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독서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아이디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지금 시대는 독서하기 더없이 좋은 세상입니다. 잘 발달된 인쇄술 덕분이죠. 불과 19세기에 살았다면 책 한 권 읽어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을 단 몇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행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수를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만 책을 읽으면 1년에 50권입니다. 10년이면 무려 500권입니다. 500권의 책은 여러분을 충분히 변화시키고도 남는 양입니다. 책만 보고 있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읽기가 습관화되면 점점 빠르고 쉽게 읽힙니다. 독서에서도 스노우볼 효과는 적용됩니다. 책에 담긴 수많은 보물들을 캐내기 바랍니다. 2. 쓰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책입니다. 대신 내용은 스스로 적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책이 되겠죠? 매일 기록하세요. 짧게라도 좋습니다. 그날그날 성과를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약속을 잘 지킨 것, 빠른 업무 처리, 작은 성공들, 내가 받은 칭찬과 감사 등등 모두 기록합시다. 실패도 좋지만 성공과 긍정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뇌는 유감스럽게도 그리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내가 또는 타인이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성공보다 10배 정도는 더 쉽고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누군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제보다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된다라는 말보다 안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언론 매체가 전하는 뉴스의 무려 80% 이상이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해지기 전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처음 기록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자신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록들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해 봅시다. 그런 긍정적인 기록이 쌓이면 자신감도 커집니다. 자신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피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죠.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자신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공에 대해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와주었으며 누구한테 칭찬을 받았나요? 쓸 것이 적다면 점점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자신의 성공을 믿으세요. 3. 배움.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체계적인 배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배움에 더 이상 나를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에 대해서 탈출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배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의 배움은 능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기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감에 더 강하게 끌리듯이 말이죠. 능동적인 배움은 학습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인적 자원도 생깁니다.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배움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나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는 데 따른 손실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비용은 이를 소홀히 하는 데 따른 손실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번 배움이 끝나고 그 비용의 2배 이상을 벌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세요. 미국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1년에 40일 정도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휴가를 제공합니다. 직원이 일하지 않는 40일 동안의 비용을 회사가 지불해야 하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런 회사에 속해 있지 않다면 발전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스스로 배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4. 환경. 실제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방을 통해 대부분의 것을 배웁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책이나 공부도 자아 형성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만큼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합니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됩니다. 좋은 학군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와 유명한 학원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과소평가합니다. 자신을 대단히 독자적인 존재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설정 세팅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요. 자신을 믿기보단 더 나은 환경에 자신을 던지세요. 1. 독서, 2. 쓰기, 3. 배움, 4. 환경. 4가지를 기억하세요. 4가지를 다시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하죠. 한동안 아무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나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나무를 키우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준 다음 잘 덮어줍니다. 씨는 4년 동안 그 자리에 잠들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농부는 씨에 물을 줍니다. 4년을 하루같이 말이죠. 4년이 지나갈 무렵 드디어 씨는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90일 만에 무려 20m가 자랍니다. 4년 동안 땅 속의 싹이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물을 줍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모든 일은 처음 시작할 때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일은 당신에게 큰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